엄마의 라디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집 애들은요, 진짜 별것 아닌 것 같고 투닥거리며 싸워요. 대체 애들은 왜 싸울까요? 네, 잘 보셨네요. 아이들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단, 어른들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만약 어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허리를 숙여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작은 아이들의 세상 속을 더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지금의 어른들이 어렸을 적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의 다툼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별것 아닌 것 같고 다투는 게 아니라 별것을 갖고 다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본인들에게는 별것이기에 아이들은 울고 웃습니다. 때론 그 별것에 목숨을 걸다시피 행동할 때도 있어요. 마치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말이죠. 어른들 눈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아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다가도 온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불리는 것일 테죠. 어린이. 생각이 모자라거나 경험이 적거나 수준이 낮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앞에서 그 별것들을 별것 아닌 듯 취급하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어른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어른을 못 본 척 한답니다. 심지어 대놓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를 본 척, 만 척하는 아이들, 어른들의 말을 들은 척, 만 척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자신들에게 소중한 그 무엇을 하찮게 여기는 어른들에게 아이들도 똑같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거울처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모 역할 훈련, PET 의사소통 기술 강사가 되기 전에 1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의 다툼 장면을 수도 없이 관찰했고 중재해 봤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2살 터울의 남매를 키우는 엄마로서 친정에서는 조카 둘의 탄생부터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모로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며 부모와 또는 형제 간에 주고받는 말을 분석하면서 정말 별것 아닌 걸로 아이들 간에는 다툼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였죠. 게다가 저 또한 자녀가 5인 집에서 둘째 딸로 자랐기 때문에 형제간, 즉 형제, 남매, 자매든지 간에 다툼의 시작과 끝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나름 훤히 꿰뚫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렇다면 그 별것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때로는 주먹질도 오고 갈 정도의 감정 상태로 몰고 가는 그것들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 내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욕구, 생각, 감정, 바람 등이에요. 나에겐 소중한데 친구에 의해서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했을 때, 원하던 것이 좌절되었을 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을 때요. 선생님, 얘네들 싸워요! 할 때마다 당사자들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다툼의 발단부터 중간 과정을 차근차근 듣고 나면 매번 갈등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땡땡이는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띵띵이는 귀담아 듣지 않았네. 아이들 간 싸움의 전 과정을 들여다본 뒤 싸움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와 같았답니다. 이는 집안에서 형제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아이가 곁에 가서는 형의 장난감을 하나 둘씩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자꾸만 만져요. 그러면 큰아이는 신경이 쓰이겠죠. 차츰 불편감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바라는 바가 깨져서 그렇죠. 욕구가 좌절돼서 그렇죠. 나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다. 아울러 큰아이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받지 못하고 동생한테 침범당해서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당연히 입에서 나가는 말도 아주 짧고 강해요. 불편한 감정이 실려 있어서 그렇죠. 어린 동생을 눈으로 째려보며 야! 하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뒤에는요, 생략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나는 지금 불편해. 너로 인해서. 형 옆에서 놀던 동생은 난데없이 소리 지른 형을 향해 왜? 하고 대꾸를 하겠죠? 또는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작은 아이는 형의 큰 소리를 듣고는 당황스럽습니다. 일부러 형을 불편하게 하려 한 행동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본인도 같이 놀고 싶었을 뿐인데 소리를 지르니까 동생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빴을 거고요. 또는 형이 무서울 수도 있겠죠. 형은 동생에게 저리 가!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도 실은요, 생략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나는 혼자 있고 싶다. 나는 동생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다. 내 공간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내 시간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등등이었을 겁니다. 이렇듯 형의 욕구와 바람이 좌절되었는데도 동생은 형의 불편감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로 그 옆에 계속 있으면서 형의 놀이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동생의 바람은요, 형과 같이 놀고 싶다 이겠지만 형의 입장에서는 사실 단순한 회방으로 느껴지거든요. 결국 불편감을 느낀 형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강한 어투의 말과 거친 행동으로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동생에게 힘을 행사해서 가져간 장난감을 다시 가져오는 등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끝내 수세에 몰리게 된 쪽이 엄마나 아빠에게 SOS 구조 요청 신호를 칩니다. 마치 작은 아이가 울면서 구조 요청을 할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어요. 큰 아이가 우는 집도 더러 있거든요. 나이가 더 많고 형제 서열이 높고 덩치가 더 커서 힘도 더 셀 것 같지만 그걸 써보지도 못한 채로 억울해서 울게 되는 오빠, 형, 누나, 언니들도 많아요. 그러면 바로 그 아이가 엄마 하고 외치거나 으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이죠. 아이의 진짜 속마음과 엄마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이어주는 수다쟁 마미와 윤동이. 아이가 부모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마음속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나 불편한 것이나 어떤 감정이나 화나는 점, 문제거리 등이 있어서 어떤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토마스 고든의 부모 역할 훈련 중에서 자신의 바람이 좌절된 아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아이, 존중받지 못한 쪽이 불편감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바로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자 반복되는
형제 간 싸움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느꼈을 마음속 불편감, 생각, 바람 등을 말로 풀어내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그와 같은 서로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느꼈을 마음속 불편감, 생각, 바람 등을 말로 풀어내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그와 같은 서로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녀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겠다며 재판관 행세를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듣기보다는 부모의 말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죠. 네가 먼저 잘못했네. 형이니까 양보 좀 해라. 동생이니까 형이 좀 봐줘. 넌 동생이니까 형 말을 좀 잘 들어. 형이 좀 시키는 대로 해. 등등의 훈계는요, 실은 약효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애들은 비슷한 양상으로 또 싸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당초 싸움이 일어나게 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아이들 간에 별것으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 서로 말하고 듣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점이 불편해. 나는 이런 점이 싫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나는 이걸 원했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불편감을 느낀 아이가 말을 하게끔 말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말할 기회를 주고 들어주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형제 관계 속에서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고 무엇을 바랐는데 실현되지 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꼈는지를 들어봐야 합니다. 아이들의 싸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면 부모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애들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운다를 어른들은 다시금 짚어봐야 합니다. 내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 간 다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하고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치유의 효과가 있거든요. 다음부터 아이들이 다투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 두 아이 중에 누가 먼저 불편감을 느꼈을까? 두 아이 중에 누가 강하게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 무엇 때문에 불편했을까? 아이의 말을 들어야겠다. 다음번 엄마의 라디오에서는요, 집안에서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싸움 중재 기술로서 PET 말문 열기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엄마,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감사, 평화. 지금까지 수다쟁 맘이었어요. 다음번 엄마의 라디오로 또 만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